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계리사에 대한 어떤 계리 강의 혹은 뭐 비슷한 이제 동영상으로 얘기하는 거를 한번 시작하게 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름은 그냥 복잡하지 않게 뭐 익명의 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리사 혹은 계리에 대해서 왜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하게 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요 계리라는 게 엄청 마이너한 그런 전문직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 전문직이라고 부르기도 일단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여러분들 전문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만한 그런 직종들이 꽤 많을 텐데 계리는 일단 보험 쪽에서 수리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과 거기서의 수리적 역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금융 쪽에서는 상당히 마이너한 영역이기는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꽤 지나왔고, 요즘 젊은 분들 축에서는 사실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학습 자료가 좀 적고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뭐 다른 어떤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할 때 뭐 회계나 변호사 뭐 변호사는 물론 아예 로스쿨을 가니까 큰 문제가 되지가 않겠지만 뭐 회계사 그렇고 변리사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부할 만한 소스가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리는 운영되는 이제 학원도 많지는 않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계리적인 공부를 하는 소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스를 한번 같이 제공을 해보자. 저도 이제 게리를 공부를 했던 사람인 만큼 그 소스 제공하는 게 하나의 목표긴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게리사 시험 자체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게리라는 게 좀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고 물론 다른 어떤 전문직 자격증도 그렇겠지만 게리를 했다고 해서 게리에 대한 걸 잘 알고 있냐, 내가 이 증을 얻었다고 해서 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도 잘 모르겠다. 계리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저의 공부 목적이기도 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혹은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목표로 잡아서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강의 느낌이 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동영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리 모형론부터 실제로 이제 문제도 풀고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줄을 이룰 텐데요. 그래서 강의가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하겠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저한테 연락을 뭐 메일 통해서 주셔도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혹은 잘못된 게 있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토론장의 역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합쳐서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가 게리에 대한 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리 한 스터디를 보통 스터디 만나서 많이 하시는데 한번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사실 시험 공부가 되긴 할 거예요. 한국 계리사 기준으로 한번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물론 한국 계리사랑 뭐 미국 계리사 자격증도 어떤 비슷한 어떤 축의 과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게리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게리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액추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계리사를 이제 지칭하는 얘기고요. 계리사가 그러면 아까 보험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라는 거에 가격을 산출을 해요. 우리가 제조업 상품 뭐 컴퓨터나 태블릿 PC 이런 거 그냥 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가격이 일단 정해지긴 할 텐데 그거는 기업이 자유롭게 뭐 팔릴 수 있는 선 안에서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거 따져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보험이라는 거는 계약이고
종이 쪼가리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가 좀 더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기 전에 가격을 산출하는 거 플러스 상품을 이제 판다는 것 자체에 어떤 문서 작업이 좀 필요해요. 문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약관 같은 거 받게 되는데 그 약관을 쓰는 일에도 보험 계리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 프라이싱과 이 문서 작업까지 통틀어서 보통 프라이싱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팀 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계리사가 많이 하게 되는 역할이 보통 우리가 리저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리저브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쌓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싱은 상품을 팔기 전에 하는 일이고 상품을 팔고 난 이후에 우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얼마를 쌓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뭔가를 돈을 왜 쌓는 물론 돈을 쌓는 거겠죠. 근데 왜 돈을 쌓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 주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계리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 계리사 시험의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리 모형론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게 될 어떤 주요 이제 주된 이제 주제가 될 겁니다. 계리 모형론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의 주제씩 이제 공부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요즘 이제 계리 쪽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뭐 세븐틴도 있고 킥스도 있고 이거 뭐 두 개가 이제 병행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사실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 1년, 2년 사이에 움직인 금리만 해도 예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던 수준으로 팍팍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빅테크나 이제 우리가 핀테크라고 부르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금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IT 기술과 결합한 어떤 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금융도 마땅히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회사라고 부르는 은행, 증권, 그리고 이제 계리사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안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험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계리 리스크 관리라는 이제 한국 계리사의 이제 과목이 있죠. 리관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리관. 이 리관에서 요즘 이런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계리사 시험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사의 어떤 역할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계리사가 왜 생겼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보험이 일단 아닌 다른 영역에는 이 계리라는 사람들이 없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금융 밖으로 아예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제조업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조업에는 계리사라는 직업이 없죠. 제조업에는 없는데 왜 보험에는 계리사가 존재하냐? 요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는 게 계리사가 어떤 일을 그러면 해야겠구나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면 한번 보통 우리 뭐 궁금하면 위키피디아에 물어보듯이 검색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는 계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계리사는 쭉 이제 뭐 전문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에요. 이제 측정을 하고 다루는 사람들인데요. 뭘 측정하고 다루냐라고 하면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측정하고 다룬다. 뭐 리스크나 불확실성이나 크게 뭐 다르지는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 혹은 아니면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좀 이렇게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어떤 확률 분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거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걸 계리사라고 합니다 라고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거고요. 뭐 그 뒤에 이제 뭐 별 얘기 쭉쭉 나오는데 뭐 Actuarial Science라고 그들의 이제 영역을 부르기도 하고 뭐 BS나 아니면 이제 자산이랑 이제 부채
그런 거 모두 다루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도 한다. 그런데 이런 좀 세부적인 것보다는 요 밑에 이제 역사도 나오는데 이런 건 사실 크게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날려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왜 가장 중요한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두 개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조업과 다른 보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제조업은 일단 팔고 있는 상품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컴퓨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제조업 이제 회사 사장이고 컴퓨터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이제 만들 때 이미 원가가 이제 막 책정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기타 뭐 기기 아니면 뭐 자원 뭐 이런 거 막 인력 뭐 다 쭉쭉 들어가겠죠. 뭐 얼마 다 돈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싹 다 더하면 총 원가가 산정이 돼요. 이제 좀 복잡한 거는 내 공장이 여러 개의 어떤 컴퓨터도 만들고 뭐 복사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 뭐 공장의 뭐 전기료 막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조금 이제 회계에서 피곤해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내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가 자체가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험은 그러면 상품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건비겠죠. 자, 인건비가 이제 필요하고 플러스, 자, 그럼 원가로 또 뭐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뭐 회사 전기료 뭐 이런 거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런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상품에 우리가 부어야 되는 원가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애매합니다. 왜냐면 보험은 종이거든요. 그냥 증권, 우리가 이제 약관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 그거 결국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에 대한 이제 원가를 책정하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의 없죠. 그나마도 사실 요즘은 이 종이도 이제 잘 안 주고 뭐 메일로 증권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가가 뭐가 들어가는지가 좀 애매한데, 잘 생각해보면 보험의 원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보험금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화면을 하나 내려가지고, 자, 잠시만요. 네, 여기를 날려버리고, 자, 그럼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보험 상품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자, 암에 걸리면 1,000,000원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보험 상품이에요. 이게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건데,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서를 내가 팔았다고 했을 때 과연 얘한테 지급될 이제 원가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금이 가장 주요한 원가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얼마인가는 사전에 결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10,000명한테 팔았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중에 보험금으로 나가게 될까라고 하면, 10,000명한테 팔았으니까 1,000,000원이 다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암에 걸리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00명이 다 암에 걸릴 확률은 별로 없어요. 대체 몇 명이 암에 걸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돈을 얼마나 쌓아야 되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봤을 때 10,000명이 가입하면 한 10명 정도가 걸릴 거야 라고 했을 때 항상 10명이 걸리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14명이 걸릴 수도 있고 15, 뭐 운이 안 좋으면 20명까지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제 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까지를 거기서 원가라고 산정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컴퓨터 만드는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에는 하나의 거대한 이슈가 처음에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 원가의 사후 결정이에요. 내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원가가 미리 안 정해져고 나중에 결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도대체 그럼 나중에 결정되는 이 원가를 내가, 원가라는 건 뭐가 문제냐면 가격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파는데 상품의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가격은 일단 원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얘를 알아야 내가 얘를 얼마나 붙여서 시장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계리사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확실, 리스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매저 측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리사라고 한 이유가 보험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원가의 사후 결정성, 여기에서 바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원가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가격 산정을 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리사가 보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지우고 원가의 사후 확정성 때문에, 원가 때문에 이제 원가의 불확실성이라고 쓸게요. 원가의 리스크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 원가에서 발생하는 요 리스크 때문에 자, 계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잠시만요. 계리가 자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그때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는 프라이싱 단에서 발생을 해요. 자, 얼마를 받아야 적정합니까? 어디 갔죠? 적정합니까? 잘 안 써지네요. 적정합니? 왜 잘 안 써지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지우개 누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리저빙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얼마를 받아야 적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프라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자, 일단 자, 증권 하나당 10,000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000만원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0,000원 받으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적정하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됩니다. 사실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계리사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는 않아도 돼요. 넉넉하게 받으면 지급을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으면 되는데, 당연히 금융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 금융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분들, 금융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금융회사들이 돈을 약간 등쳐먹지 못하도록 금감원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때 또 중요한 이슈가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딱 그 적정한 수준, 마진도 적절히 결정이 되고 원가도 문제없이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아무튼 10,000원이 됐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0,000원에 보험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언제 들어오냐면 처음에 들어옵니다. 처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보험, 이 암보험이 그냥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보통 우리는 이제 한 80세 만기 뭐 이런 식으로 암보험에 많이 가입하지만 한 1년 만기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올해 암에 걸리면 그냥 나한테 딱 돈을 1,000,000원 주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보험이었어요. 자, 이때 그러면 1년 동안 내 암보험의 어떤 보장은 이루어지는데, 보장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제 크게 봤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보험 서비스라는 게 1년 동안 제공이 되는데, 보험료는 언제 들어오냐면 요때 바로 들어와요. 10,000원. 가입하는 순간 바로 지급하죠. 근데 내가 이 10,000원을 보험사 입장에서 10,000원을 받았네, 너무 기분이 좋네 라고 해서 다른 데 갔다가 써버렸어요. 누구 줘버린다던가, 예전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못 준 데에다가 다 돈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막 한 1,000원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실제로 암에 누군가 걸립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10,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명에 대해서인데, 뭐 내가 얘를 또 10,000명에 대해서 팔았으면 돈이 꽤 많이 이제 모였겠죠.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이제 받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1,000원 남겼다는 거는 한 1,000만원 남겼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지금 왜냐면 1,000만원짜리 암보험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이 딱 걸려버리면 애매해요. 일단 딱 줘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 명 더 걸려요. 한 명 더. 그러면 1,000만원 더 나가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아무튼 메꿔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당장 내가 쥐고 있는 돈이 없으면 돈을 줘야 될 때 못 주면 그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보험 상품이라는 거는 이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좀 미리 받은 건데, 이 10,000원이라는 보험료를 미리 받은 건데 실제로 그 보장이 이루어져야 될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리절빙이라는 보험 이제 계리사의 또 하나의 어떤 큰 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 얼마를 남겨둬야 합니까? 사고도 확률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는 맨 처음에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를 남겨둬야 합니까가 리절빙 이슈예요.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얼마를 남겨둬야 합니까? 그냥 다 남기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내가 아까 10,000명한테 10,000원짜리 팔았으면 1억이 일단 내 돈에 있죠. 내 수중에. 근데 내가 이 1억이라는 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물론 문제없이 다 지급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프라이싱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프라이싱이 잘 됐으면 충분히 1억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나 말고 다른 회사, B라는 회사는 이 1억을 물론 다 투자하지는 않지만 요 확률을 잘 고려를 해서 지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에서 뭐 한 맨 처음에 8천 정도는 바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회수해서 뭐 한 7천 정도 투자하고 점점 투자금을 줄여나가면서 중간에 이제 보험금도 지급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돈을 썩히지 않고, 물론 지급할 수 있는 건 다 지급하는 선에서 지급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이뤄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B 회사는 돈이 더 많이 남아요. 마진이 늘어납니다. 이 마진이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초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우리는 1,000만원짜리 암보험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10,000원이라는 보험료를 받았는데, 얘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9,000원만 받아도 이게 투자를 좀 해보니까 마진이 남네 라는 어떤 결정이 이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10,000원에 파는데 얘네는 9,000원에 팝니다. 소비자는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문제지만 반대로는 보험이라는 것도 어떤 금융상품이라서 소비자에게 나중에 저축보험료 같은 거 환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환급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소비자도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를 남겨둬야 합니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리스크에서 출발한 어떤 계리가 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리사를 하는 건데, 계리사 시험은 그러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겠죠. 어떤 역량이 있어야 저 원가의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계리사 시험을 통해서 쭉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짜놓은 거예요. 자, 총 5가지 이제 시험이 한국 계리사에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지우고. 자, 보험 수리학과 연금 수리학을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계리 모형론이 이제 혼자 남아있고, 금융공학이 있고,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약간은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여기도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자, 보험 수리학 같은 걸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장기 혹은 생명보험이 있어요. 좀 긴 형태,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보험이 이 장기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사망을 담보하죠. 혹은 아까 얘기했던 암보험, 뭐 그 외에 어떤 질병보험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다 요 장기 생명보험에 이제 축에 들어가고, 보통 많이들 이제 가입하거나 계리사가 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다루게 되는 상품도 다 요런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다 요런 회사들이에요.
그 안에서 물론 다른 일들도 다른 보험들도 팔지만 아주 이제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장기생명이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렇게 좀만 더 당겨 볼게요. 보험료랑 보험금 자체가 보험금 이게 아주 길게 펼쳐집니다. 요 길다는 게 거의 뭐 종신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뭐 20년 납, 30년, 보장은 더 길 수가 있어요. 뭐 40년. 아무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보험료와 보험금의 어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확률에 의존해서 발생을 합니다. 캐시플로우가 확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를 요 기간에 따라서 쭉쭉 어느 정도 발생한지를 추정한 다음에 그걸 당겨요. 현재 수준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지금 처음 시점으로 해서 당겼을 때 우리가 보통 보험에서 수지상등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와 보험금이 아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현재 가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확률까지 고려해서 맞추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가 바로 보험 수리학입니다. 연금 수리학 다르지 않아요. 대신 보험 수리학이 일반적인 보험 상품을 다룬다면 연금 수리학은 연금을 다루는 거죠. 연금의 특징은 약간 얘네들의 그냥 어떤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납입은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납입은 근로를 하면서 쭉쭉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보장은 언제 이루어지냐? 라고 했을 때 요게 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요 보험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장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딱 이제 거의 종료된 상태에서 65세 보통 뭐 60세 뭐 이런 정년이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요 정년이 딱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퇴직했을 때 보통 퇴직연금을 받죠. 우리는 요 퇴직했을 때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형태의 어떤 상품을 다루는 게 연금 수리학이고요. 연금 수리학은 조금 더 연금은 정책이랑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것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얘가 뭐 거의 이제 계산만 나온다면 얘는 계산도 어느 정도 하는데 정책에 대한 이슈도 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로 풀어낼 줄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연금 수리학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계리 모형론인데 계리 모형론에 대해서는 자리가 좀 없으니까 살짝 넘겨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리 모형론은 일단 확률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한다고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자, 계리 모형론이라고 했을 때 이 계리 모형이라는 게 어떤 모형이냐라고 하면 확률 모형입니다. 결국 확률과 하나 더 얘기하면 통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10, 20, 15, 2 하나 있고 뭐 한 30일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런 문제 이제 있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수열 배울 때는 확정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올까를 추정하지만 지금 이 확률과 통계 하에서 얘네들이 나왔고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이슈는 좀 다릅니다. 얘네들을 만들어낸 어떤 확률 분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고 그 확률 분포가 일단 뭘까? 네모일까? 세모일까? 동그라미일까? 요걸 찾은 다음에 그 네모, 세모, 동그라미 중에 세모라고 한번 딱 찾았으면 세모가 가장 가깝다. 이 가깝다는 어떤 정의도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아무튼 가깝다라는 게 딱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률적인 감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플러스 그러면 유효한가?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건 가까운 건데 아무튼 셋 다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얘가 가깝다고 해서 얘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데 얘가 유효하기도 한지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자, 확률 분포가 이제 완전 결정이 됐어요. 뭐 유효해요. 그때는 그러면 과연 요 확률 분포 하에서 여기에 오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최선의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선이라는 거는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최선이라고 딱 했을 때 뭐 한 2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25가 최선입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확률적인 이론에 의해서 25가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35일 수도 있어요. 완전 틀렸죠.
그럼에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최선이냐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최선, 두 번째로는 그럼 최선으로부터 얼마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인 통계적 기반 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여기 게리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게리 모형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우리 보험 수리학 할 때는 이렇게 쭉 보험료랑 보험금의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각각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어떤 걸 고민하게 되냐면 위험률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암 같은 게 이제 걸릴 확률이 있을 거고 걸렸을 때 얼마를 지급하냐 해서 보통 곱하게 되면 딱 기대값이 나와서 그 기대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 당겨 오거든요. 그런데 보험 수리학에서는 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냐면 요 위험률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요쯤에 암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0.000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0.0001이라는 그 값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일단 받은 상태에서 곱하기 그냥 이제 얼마입니까 해서 땡겨오는 거 잘 땡겨오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건데, 게리 모형론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요 시간에 대한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긴 거 하지 않아요. 딱 1년짜리 보통 많이 가지고 하는데 요 1년 내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0.0001이라고 할 때 요 확률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게 맞니? 혹은 안 알려주고 데이터만 주고 요 1년치를 이제 몇 개 데이터 주는 거죠. 뭐 작년, 재작년 했을 때 작년에는 발생했고 재작년에는 발생 안 했고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쭉 준 다음에 요걸 보고 확률을 일단 추정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확률 자체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는 게 바로 게리 모형론입니다. 게리 모형론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쓸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랑 생명 위주라고 했죠.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이런 회사들 모두 장기 생명 보험 회사예요. 그런데 요 게리 모형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한 기간 내에 대신 이 확률 자체가 좀 불확실한 거. 사실 보험 수리학에서 요 확률 따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이제 질병 같은 거 혹은 상해 혹은 사망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워낙 데이터가 많아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만 해요. 어떤 질병을 걸렸던 사람들의 표본이 상당히 많고 그 데이터가 아주 잘 축적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냥 걸린 사람, 총 이제 집계된 사람분에 걸린 사람 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위험률이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가 틀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 자 보통 그럼 그 모형론은 어디에 쓰이냐? 장기생명이 아까 수리학이었죠. 그럼 모형론은 누구의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 보험 쪽이에요.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가 세 가지 영역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 장,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장기, 자동차. 손보는 일단 생명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기가 이제 생명을 그냥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 일반 보험 그리고 약간의 이제 자동차 쪽도 사실 1년씩 우리가 보험 가입하죠. 그래서 자동차도 요 일반 보험의 어떤 한 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요 일반 보험 쪽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일반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 아니고 일반 보험이라고 하면 장기가 아닌 짧은 보험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이쪽에서 한번 써볼게요. 화재, 해상보험, 혹은 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이런 것들이 일반 보험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거 건물이나 공장, 실제로 집에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나중에 관리비 한번 받아보면 화재보험료가 다 들어있어요. 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보통 가입자가 나의 몸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서 잘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공장, 뭐 내 공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신경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거대한 공장 같은 거는 회사 차원에서 화재 보험 같은 거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개인이 잘 알아둘 필요는 없죠. 해상보험 마찬가지로 선박, 해상보험 안에는 이런 것도 포함은 될 수가 있어요. 뭐 비행기, 항공,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딱 보시면 일반적인 개인들이 가입할 만한 어떤 보험 상품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배상책임보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전문직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약간 그르쳤을 때 의뢰인이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내가 막 의료 사고를 내거나 변호를 충분히 못하거나 혹은 회계를 충분히 이제 뭔가 실수를 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나의 과실로 이제 밝혀졌을 때 나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게 확정이 되었을 때 배상 책임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나한테 이제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배상금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기술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사, 토목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여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나고 부셔지고 뭐 풍수해를 입어서 침수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건물은 또 만들어진 건물이랑 리스크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보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런 애들이 다 지금 1년짜리 보험들이에요. 1년마다 매번 가입하고 그해 갱신을 합니다.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장이 뭐 올해 보험료랑 내년 보험료랑 시장 상황이나 우리 공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 상품을 그래서 일반 보험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딱 보면 지금 확률이 일정하다고 사실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건물, 공장, 동일한 어떤 건물과 공장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동질성보다 건물이 어떤 화재라는 이 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동질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롯데타워랑 우리 집이랑 화재가 일어날 어떤 확률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전혀 없고 실제로 그 건물의 어떤 가액 그리고 화재가 실제로 났다고 하더라도 롯데타워는 금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끌 수가 있겠죠. 뭐 주변에 소방서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집이 좀 소방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아무리 같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실제로 났을 때의 어떤 심도, 그 크기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얘가 게리 모형론에 이제 타겟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게리 모형론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까 금융공학이었죠. 금융공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 및 금융공학이었죠. 재무, 금공. 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프라이싱을 이제 혹은 리저빙을 하는 과정에서 수리학, 모형론 이런 거 배우죠. 근데 요 안에 사실 금융의 이제 재무나 금융에서 이제 오는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자율. 물론 모형론에서는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지만 자 수리학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자율인데 물론 수리학에서는 이자율은 주어져서 그리 고민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뭐 예를 들어서 5% 가지고 우리가 당길 건지 아니면 뭐 한 3% 가지고 당겨야 되는지 실제로 이 이자율 자체의 값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자율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프라이싱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돼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보험 상품은 자 최저 뭐 지급액을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변액보험 같은 거 들거나 아니면 종신보험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은 이 최저 지급액을 보증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어느 정도 내 이제 보험금의 가치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그때 주식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내 보험금이 떨어지다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딱 멈출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옵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풋옵션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추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옵션은 가치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이라는 거 안에 옵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금공으로 돌아갑니다. 요런 이제 금융적 어떤 현상에서 가치 평가를 하거나 요소가 어느 정도가 최적인가를 밝혀내는 것들은 사실 확률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금융공학, 어떤 금융에서 만들어지는 이론과 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떻게 결정짓는 게 이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계리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프라이싱해서 이제 돈을 땡겨와서 가격을 만들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재무금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계리 리스크 관리죠. 계리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면 그냥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제 보험 용어 같은 거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보험의 어떤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 현안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세븐틴, 킥스, 뭐 그 외에 어떤 확률 이론을 접목한 어떤 프라이싱, 그리고 요즘에 뭐 약관 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뭐 이런 것도 현안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요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리관에서 현안으로 많이 다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막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계리나 우리가 리스크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과목이 바로 계리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떤 그 딱 주어진 책이 많이들 보시는 게 있고요. 근데 요즘 시험 추세로 봐서는 현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와서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책에 써 있는 얘기는 상당히 올드한 예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걸 사실 어느 정도 외우면서, 근데 요즘엔 사실 외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약간 이해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현안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종종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모형론. 모형론 맨 앞에서 보통 배우는 건 확률 모형입니다. 미리 예고를 하자면 확률 모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포화송 막 이런 것들 있죠. 포화송 분포.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것밖에 안 배워요. 노말. 전기분포밖에 안 배우는데 포화송도 있고 실제로는 로그노말, 감마, 뭐 이런 어떤 분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